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햇볕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왁스칠 할 필요 없어요. 초보 때 뒤꿈치 자꾸 까지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스를 신으세요. 중고는 핀 상태가 체크가 먼저겠죠? 얘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편한 거야. 핀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만 원짜리 핀을 신었다고 내 실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아요. 프리다이빙은 릴렉싱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세척해야 되는 과정이나 또 뭘 해야 되는 과정이 있나요? 피는 일단 수영장은 염소물, 그리고 바다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다녀오셨건 바다를 다녀오셨건 민물에 좀 오래 담궈 두시는 게 좋아요. 민물에 담궈 놓고 충분히 헹궈 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은 담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 10분, 20분 담그면 마음이 불편해서 1시간 이상 담그고,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좀 오래 담궈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담그고, 그 다음에 핀을 따로 이렇게 세척하는 세척제도 팔거든요. 그걸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특별히 바다를 많이 갔다거나 이럴 때 세척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보관할 때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휘거든요, 블레이드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햇볕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그늘진 곳에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햇볕에 보관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는 삭스는 잘 안 신거든요. 왜냐하면 예쁘잖아. 아예 이렇게 삭스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아예 안 보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버리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삭스를 안 신게 됐는데, 지금 삭스 안 신어도 저는 발 뒤꿈치 안 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스를 신으세요. 1mm, 뭐 2mm, 3mm, 5mm 다양하게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바다 온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추운 바다를 가면 5mm 당연히 신어야 되고, 저 이번에 멕시코 갔을 때 3mm짜리 계속 삭스 신었거든요. 그건 추우니까 발가락도 시렸거든요. 보온성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삭스는 그렇게 신어야 되고, 삭스도 각각 그 브랜드에서 다 나와요. 뭐 디플레에서도 나오고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쿠팡에서 사셔도 되고, 저는 하이퍼모비스에서 삭스를 저에게 맞춰주신 것도 있는데, 저는 삭스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삭스는 처음에 발 뒤꿈치 아플 때 초보 때만 좀 신었고요. 근데 진짜 수트를 입으면 아예 긴 삭스로 신어가지고 그냥 딱 한 몸이 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블랙핀 더 꽂혔던 것 같아요. 까만색으로 샥 올라가게. 그래서 긴 걸 신는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수트랑 연결된 브랜드예요. 이거 하이퍼모비스에서 맞춰주셨는데, 뭐 핀이다 그럼 흰색을 신고, 검은색 핀이면 검은색을 신고. 근데 이 실이 하얗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저 이거 맞춰주시면 안 되냐고. 그 삭스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도. 그래서 검은색은 이렇게 하고, 여기 뒤집으면 이거는 은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맞춘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발목 양말이라고 해나? 막 그런 거 신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발 들어가 있고 뒤꿈치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뒤꿈치 아픈 것만 이렇게 커버해주는, 안 보이게. 초보 때 이런 거 찾아 갖고 신었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이제 지금 남은 삭스는 보온용 삭스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평소에는 안 신는다. 더운 바다 갈 때도 안 신고, 추운 바다 갈 때만 이런 아이들 신어준다. 저는 그냥 브랜드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이퍼모비스에서 맞춘 거랑, 얘는 쿠팡에서 막 주문한 거고, 브랜드도 모르겠고. 이 패드 없잖아요. 수영 패드. 맞아요, 수영복 패드. 요즘은 없어요. 다 그거 있잖아. 이거는 리플 패치. 그거. 그치? 갖고 와? 네. 리플 패치. 사이즈별로도 있고 종류별로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달라. 이것도 만져보시면. 달라. 이 접착이 막 이렇게 있진 않네. 이게 딱, 그러니까 일반 옷 입을 땐 그렇지만 물속에서는 이게 딱, 그래서 굉장히. 저거 괜찮다. 이번에 멕시코 갈 때 이거 안 가져간 거야. 다행히 여분을 챙겨온 친구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하나 얻었는데, 내가 준비물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놓쳤어. 숨 오래 찾기만 하면 뭐 다 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일단 프리다이빙은 유연성이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을 오래 참는다고 이렇게 참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에 힘을 다 빼야 돼요. 릴렉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릴렉싱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들어가면 숨 못 참아요. 몸에 힘 잔뜩 들어가 있으면. 많이 풀고, 그 전에 그래서 프리다이빙 요가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이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무조건 수영은 일단 기본기로 배운 다음에 해야지. 그런 것 그렇잖아요? 수영 못해도 돼요. 이거 프리다이빙 보면은 물 공포증?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핀을 차잖아요? 그냥 몸이 물에 둥둥 떠요. 그래서 수영 못해도 하실 수 있다. 저 처음에 영상들 보면 아마 제 뭐 세부 영상이라든지 뭐 처음 영상 보면 난리 났어요. 막
정신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들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모든 게 릴렉싱이 돼야지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냥 아무런 뭐 긴장감, 내가 뭐 꼭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막 힘주고 막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편하게 있는 사람들 있죠.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들이 잘해요. 중고로 만약에 산다. 네. 그럼 뭘 유념해서 체크해야 돼요? 중고는? 중고는 일단 핀 상태가 체크가 먼저겠죠? 아무리 비싸도 이렇게 변색된 거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 레일하고 접합 부분 얘기했잖아요. 이 레일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풋포켓에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얘가 뭐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고무가 조금 이렇게 흐느흐 낡았다든지 풋포켓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태를 체크하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럼 AS는 안 돼, 따로? AS 돼요. 브랜드에 있는 핀을 샀을 때는 AS가 되는데 계속 여기 디플리에 문의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문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신고 다녔어요. 그냥 신으려고요. 그럼 새 거 사는 사람들은 꼭 매장 가서 신어보면서 사야 그러니까 되네요. 인터넷 구매도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 다 인터넷 구매하고 막 다 제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바다에 많이 나갈 거다. 그리고 제가 정말 프리다이빙을 할 거다. 그럼 발이 편해야 되거든요. 왜 러닝도 운동화가 편해야 되잖아요. 풋포켓이 진짜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조금 신어봤으면 좋겠다.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풋포켓이 이 마레스가 아니었어요. 마레스가 아니라 알케미에서 자체 제작한 C4라는 타입의 풋포켓이었는데 진짜 걔는 구두 주걱을 들고 다녔어요. 구두 주걱이 없으면 신겨지지도 벗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떡하지? 얘는 좋은데 얘 때문에 못 신겠다 하던 순간 이거 만들 때 얘네랑 협업을 한 거야. 마레스랑 같이. 근데 얘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편한 거야. 보통은 첫 핀을 사면 제가 아무리 그냥 짝스 없이 신는다고 해도 뒤꿈치가 까지거든요. 왜 새로 구두 사면 뒤꿈치 까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 회사에 물어봐서 이 풋포켓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바꿀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레스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핀을 사실 때 특히 고가의 핀, 고가의 카본 핀, 100만 원대의 카본 핀을 사실 거면 그래도 직접 가셔서 신어보시고 풋포켓이 편한지 안 편한지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네, 제가 나이 제일 많을걸요? 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력 관리만 잘한다면 유산소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도 계속 하고 그래서 제 체력이 된다면 저는 계속 하고 싶거든요. 저도 저한테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체력 약한 사람한테는 어떤 핀이 좋고 체력이 받쳐지는 사람? 체력이라기보다 하체 근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체력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여자들은 그냥 소프트 핀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정말 프리다이빙 선수급이고 근력도 강하신 분은 저의 영상에 자주 나오시는 안우경 선생님은 축구를 맨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미디움 쓰세요. 여자라도.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 미디움 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핀을 업그레이드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핀 업그레이드는 일단 그러니까 내가 프리다이빙을 얼마큼 좋아하는지 자격증을 뭐 레벨 2, 3, 뭐 마스터 그다음에 강사 과정까지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충분히 나는 이걸 오래 하겠다 싶으면 그리고 최소 레벨 2 이상 자격증을 따시고 최소 강사님하고 상의를 해본 후에 바꾸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얘는 바다에 못 들고 가서 바다에서 벤치를 하도 맞아서 바다에 못 들고 가고요. 수영장용 알케미, 바다용 마리나핀 이렇게 정리 딱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 나갈 때는 이 핀을 갖고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물속에서 진짜 예뻤어요. 수영장에서는 이 알케미 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놓고 내년에 스포엑스 가서 또 사면 어떡하지? 오늘 핀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초보자들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건 비싼 카본 핀이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프리다이빙을 얼마큼 할 건지,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바다에 주로 나가는지, 수영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성 수준에 올라갔다 싶은데 핀을 바꿀 거다. 그러면 정말 트레이닝용인지, 바다용인지 강사님과 잘 상의하시고 바꾸시면 좋고요. 핀을 비싼 거를 찾는 것보다는 내 몸에 맞는 거, 내 체력과 내 근력,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퍼 찢어진 거 맡기셨어요? 깜빡했다. 아직 못 맡겼어요. 어디 찢어진 거죠? 이 아이가 양쪽 두 개를 꽉 물었는데
내 허벅지에 자국이 났어. 이 가운데에도 뭐가 자국이 난 거야? 찢긴 거야? 긁힌 건가? 이거 저 성격 급하잖아요. 얘 물속에도 들어가기 전에 첫날 손톱으로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천천히 입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찢어 먹었어요.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핀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해외 나가거나 이럴 때 나한테 잘 맞는 마스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로 물이 계속 들어와. 마스크 잘 안 맞는 거 쓰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마스크를 찾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는.